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투자 내역을 통해 2022년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순매수 순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순매수 1위는 테슬라이고 2위가 나스닥 100 지수의 3배 레버리지 ETF인 프로쉐어스 울트라 프로 QQQ ETF TQQQ가 2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위에 인베스코 QQQ, 흔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ETF가 10위에 해당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는 ETF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국내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한 해 미국에 상장된 ETF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일평균 거래대금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기 있는 ETF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투자하기 전에 투자 대상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꾸준한 트래킹 또한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변동사항들을 파악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할지 중단할지 추후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QQ 또한 분기별로 리밸런싱, 그리고 매년 나스닥 100 지수의 변화에 따른 QQQ에 속한 기업 재구성을 하기에 꾸준히 분기별, 연별로 변화에 대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명한 투자 대상인 QQQ에 대해서 앞으로의 투자에 참고하기 위하여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QQ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는 QQQ로 나스닥 100 인덱스를 벤치마크하고 있으며, 해당 인덱스에서는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회사들 중 금융회사는 지수에서 제외됩니다. QQQ는 분기마다 리밸런싱 및 매년 종목 재편성을 진행하고, 운용사는 인베스코, 운용수수료는 0.2%입니다. 2022년 3월 최신 업데이트 기준으로는 PB 레이시오는 8.82배, PE 레이시오는 31.92배를 나타내고 있으며 ROE는 49.63%입니다. 현재는 총 102개의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QQQ 섹터 비중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IT 비중은 절반을 넘는 51%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종목 기준 10개의 기업과 이 10개의 기업이 차지하는 포트 비중을 보면 아래와 같이 5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QQQ의 상위 10개 종목이 포트의 50%가 넘을 정도로 상위 10개 기업의 퍼포먼스에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섹터에 걸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ETF라기보다는 대형 IT 회사들에 집중 투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형 IT 회사들의 지속적인 매출과 이익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 연말과 비교해서 올해 지표상 변화한 점 중 하나는 아래와 같이 투자 지표가 변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ROE는 5% 증가했지만 PB, PE 레이시오는 하락하여 QQQ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현재의 이런 투자 지표에 관해서 해석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이제 충분히 싸졌으니 매수의 기회다, 혹은 아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평가이다 등 다양한 주관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각자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최신 분기 리포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분기 리포트에서 퍼포먼스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QQQ는 S&P 500 인덱스를 약간 아웃퍼폼하고 2021년을 마감했다는 것과 QQQ에서의 과중되어 할당된 IT 섹터가 상대적으로 S&P 500을 아웃퍼폼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QQQ는 2021년 4분기 11.32%, S&P 500은 11.02% 주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로 보면 QQQ가 27.25%, S&P 500이 28.68%로 오히려 더 낮은 주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또한 QQQ와 S&P 500의 섹터별 비중을 보면 QQQ에서의 IT 섹터 비중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률에 의해 QQQ는 더 많은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4분기에는 높은 기술주 비중으로 인해 S&P 500을 조금 상회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QQQ에서의 헬스케어 섹터는 약 5.8%, S&P 500에서는 13.5%대인 걸 볼 수 있는데요. 4분기 동안 QQQ의 해당 섹터는 마이너스 2.34%의 수익률을, S&P 500에서는 플러스 11.18% 수익률을 올림으로써 S&P 500 대비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QQQ는 기술주 중심으로 집중된 포트폴리오라면 S&P 500은 QQQ에 비해 좀 더 섹터별 분산이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나스닥 100 인덱스 조정에 따른 QQQ 포트폴리오 재구성 또한 진행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새롭게 6개의 종목이 포트에 편입되었는데요. 해당 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략히 각 회사들을 살펴보면 에어비앤비는 코로나로 인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리오프닝 이슈로 견고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독은 IT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등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반의 기술 기업으로 역시 유망주에 속하고, 루시드는 전기차 업체로 테슬라와 함께 미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할 기업이 될 것으로 시장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포티넷 팔로알토는 사이버 보안 관련 회사로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들이고, 지스케일러 또한 클라우드 보안 회사로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출된 6개의 기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기업으로는 멀티미디어 기업인 폭스사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QQQ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페드의 조치가 있을 텐데요. 2022년 1월 12일에 발표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는 7%로 1980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물가지수였습니다.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더 이상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물가를 잡는 데에 주력할 것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경우 매입 자산을 점차 줄여 2022년 중순쯤 자산 매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과도한 인플레이션 지수로 인해 그 속도가 2배 수준으로 빨라질 수 있음을 이미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자산 매입이 끝남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확정적으로 공표하기도 했었지요. 더불어 페드에서는 견고한 경제가 바탕이 된다면 더 많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QQQ 운용사인 인베스코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포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은 강력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강한 매출 성장과 수익을 냈고 현재도 그러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성장주에 대한 투자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런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공급망 이슈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도 그러한 가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기에 매출이나 이익에 있어서 유리한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금리를 인상한다고 공포에 질려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다 던져버리기보다는 현재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본인의 투자 시나리오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된 정보만을 취득하기보다는 오히려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본인의 판단으로 해나가는 것이 감정적인 매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과 전쟁 이슈로 인해 변동성이 큰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데요. QQQ에 투자 예정이시거나 투자하고 있으시다면 최신 상황들을 꾸준히 트래킹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